밀림 속에 숨겨진 고대 도시 화이트 시티의 존재를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이 도시는 신비로운 전설로 가득 차 있으며 수세기 동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화이트 시티는 중앙아메리카 온두라스의 라 모스키티아 지역에 위치하며 그곳의 또 다른 이름 시우다드 블랑카, 즉 원숭이 신의 도시라고도 불리죠. 전설에 따르면 이 도시는 황금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신성한 의식을 치렀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도시가 충격적이게도 현실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미스터리한 화이트 시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트 시티에 대한 전설은 스페인 정복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페인의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는 1526년 황제 카를로스 5세에게 보낸 편지에서 온두라스는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진 잠재력이 있는 땅이며 이곳에 신비로운 전설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막대한 부와 화려한 도시가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왜 스페인 정복자들은 온두라스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확한 위치를 몰랐기도 하지만 지형의 험난함과 거대한 열대우림으로 탐험이 매우 어려웠고 그 당시 기술로는 접근하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전해지죠. 이것이 화이트 시티의 첫 번째 문서화된 기록입니다. 19세기에는 더 많은 탐험가들이 소문의 화이트 시티를 찾아 떠났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의 정복과 탐험이 한창이던 시기에 이 도시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했던 수많은 탐험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험난한 밀림과 열대 기후 그리고 인간의 호기심과 탐욕이 뒤섞인 도전에 직면해야 했죠. 그렇게 몇 세기가 지나도 화이트 시티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자 그냥 소문일 뿐이라고 치부하게 됐죠. 20세기 중반 미국의 탐험가 시오도 오모드가 온두라스에서 고대 도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며 그곳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도시와는 모습이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원숭이 신을 섬기는 듯한 여러 조각상과 이끼가 낀 기둥들은 그 당시 화이트 시티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온두라스에서 여러 공예품들을 가지고 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이후 탐험을 계속 진행할 거라던 모드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온두라스 화이트 시티의 정확한 위치조차 말하지 않고 눈을 감은 모드, 다시 우리는 화이트 시티의 존재와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화이트 시티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정말 이 도시가 존재하기는 한 것일까요? 전설로 마무리될 뻔한 화이트 시티의 존재. 하지만 고고학자들과 연구자들은 끝까지 화이트 시티에 대한 전설을 파헤쳤습니다. 2015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고고학자들은 LiDAR라는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밀림 속에 숨겨진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LiDAR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지면 아래의 구조물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연구자들은 밀림 속에 감춰진 유적을 밝혀내고 그 지역의 고대 문명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죠. LiDAR 스캔을 통해 밀림 속에 피라미드형 건축물과 사각형 모양의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이를 통해 화이트 시티는 과거 규모 있는 고대 문명에 의해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었지만 피라미드와 건축물들은 고대 마야 문명의 건축 스타일과는 다르기에 아직 정확한 문명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대 문명이 이 도시를 세운 것은 아닐까요?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도 아닌 또 다른 미지의 고대 문명의 흔적이 이곳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고학자들은 미지의 고대 문명에 대해 더욱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원숭이 모양의 조각상과 다양한 동물 형상의 유물들, 그리고 발견된 건축물과 도시 구조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고고학자들은 고대 문명의 사람들이 상당히 발전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지만 이곳이 정말 동일한 장소인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시티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죠. 원숭이 신을 숭배하던 화이트 시티 사람들. 전설 속에서도 화이트 시티는 원숭이 신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원숭이 신을 숭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숭이였을까요? 일부 학자들은 그 당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며 열대 밀림에서 번성하는 동물 중 하나가 원숭이이기에 이를 숭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원숭이는 특유의 기민한 행동과 민첩함으로 인해 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특정 속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화에서는 원숭이가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잇는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신들의 전령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죠. 아직까지 고고학자들의 많은 추측이 있지만
이렇다 할 원숭이 숭배 이유는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설 속 화이트시티와 비슷한 기후 조건, 원숭이 신의 숭배,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자연에 의해 보호되었던 점으로 봐서는 이곳이 화이트시티가 맞을 것이라 고고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이트시티가 발견되면서 고고학자들에게는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긴 셈이죠. 이 지역에서 어떤 고대 문명이 존재했는지, 그들의 생활 방식과 왜 한순간 전설로 남게 되었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와 탐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제일 미스터리하죠. 더군다나 왜 이곳 원주민들은 저주받은 도시라고 부르는 걸까요? 실제로 현대 탐험가들 중 일부가 화이트 시티를 방문한 후 이상한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곳에 전염병 같은 저주가 깃들어 있다는 전설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탐험가들은 이를 밀림의 병이라 불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으로 고생했다고 하죠. 정말로 이 저주가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고고학자는 화이트시티에서 살던 사람들이 학살로 인해 모두 죽었을 것이라 말했죠. 그렇기에 전설로만 남게 되었고 이후 이곳에 방문한 탐험가들은 저주에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만 음모론자들은 이 주장을 믿고 있으며 밀림의 병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죠. 정교한 건축물과 목적, 앞서 말했듯이 밀림 속에 숨겨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들이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물은 단순한 거주지보다 종교적 의식 또는 의례적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단지 고고학자들은 고대 화이트시티가 밀림에 있고 원숭이 신을 섬겼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곳이 화이트시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상 명확한 증거가 없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연구하는 이유는 화이트시티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문명의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트시티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됩니다. 이곳이 정말로 화이트시티일지 아니면 다른 곳에 화이트시티가 있을지는 좀 더 연구해봐야 하는 미스터리입니다. 이 미스터리한 도시는 고대 문명의 신비를 품고 있으며 다음 탐험에서는 어떤 신비가 밝혀질지 기대가 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이 장소에서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탐구하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정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트시티는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이야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